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여러분께 매일 퀵 배송해드리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유정입니다. 본격적인 실적 시즌이 도래했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증시도 실적에 반응하면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요. ASML과 SK하이닉스가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국내 반도체 관련주들 움직이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모든 종목이 다 잘 간 것은 아니지만 장 초반에는 HBM, 3D 낸드 관련주 강한 탄력 보였고요. 뒤이어서는 시스템 반도체도 강하게 올라주는 모습 보여줬습니다. 반면 테슬라가 부진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2차전지 관련주는 힘을 내지 못했는데요. 이에 따라 2차전지 대형주가 대거 포진돼 있는 코스닥은 힘을 내주지 못하면서 1% 넘게 빠지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좀처럼 힘이 나지 않는 우리 시장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내일은 또 어떤 전략 세워보면 좋을지 궁금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인성 전문가님의 도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이어가 드릴 테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수 진행이 등 모든 불법 사항을 엄중히 금지하고 있고요. 또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브랜드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상한가 로켓 배송 달려가 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 바로 수익률인데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가져오셨던 종목들 얼마나 올랐는지 상승률 탑5로 만나보겠습니다. 최고가 기준 수익률 탑5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엑스페릭스입니다. 최고가 기준 22% 넘게 오르면서 5위 기록했고요. 이어서는 신재생 에너지 개발 전문 회사인 에코바이오인데요. 28% 가까이 상승세 보이며 4위에 올랐습니다. 다음으로 3위는 11월 7일에 언급해 주신 솔트룩스입니다. 28.67% 오름세 보여줬고요. 이어서는 BCNC, 매수가 29,900원 기준 29% 넘게 상승하며 2위에 올랐습니다. 대망의 1위는 광전자인데요. 최고가 기준 52% 넘게 강세 보여줬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시장도 참 쉽지 않았습니다. 게다가 2차전지 관련주가 크게 빠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네. 테슬라가 3분기에 이어서 4분기도 부진한 실적을 보여줬죠. 앞으로 2차전지 관련주 좀 어떤 흐름을 보일지 전문가님의 의견이 궁금하고요. 오늘 시장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2차 전지 시장을 바라볼 때는 이제는 더 이상 에코프로 관련주들을 보시기보다는 차라리 개별 종목들에 대한 이슈를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첫 번째로 리튬의 가격은 지속적으로 인하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인지하고 계시다면 지금부터는 리튬과 관련된 종목들보다는 차라리 LFP 관련주들을 지켜보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BYD에서도 LFP에 꽤나 많은 자금을 투입을 해서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지만 문제가 되는 것은 LFP의 그 배터리의 농도가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질 때
전기차가 시동이 걸리지 않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이 아직까지는 있다는 겁니다. 물론 출력 또한 그만큼 줄어들어 있는 상태겠죠. 하지만 지금까지 전기차를 구매했었던 구매자들 같은 경우에는 좋다 해서 구매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반대로 보수적으로 아직은 이거 위험한 거 아닌가, 내가 지금 샀다가 오히려 안 좋아지는 거 아닌가라는 걱정이 드는 일반적인 구매층들은 움직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 구매층들의 눈에 띄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전기차의 수요가 지금보다 훨씬 더 폭발적으로 증가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시장이 오고 있지 않다라는 것. 왜 그렇게 생각을 하느냐? 첫 번째는 전기차에서 가장 비싼 부품이라고 볼 수 있는 배터리가 리사이클링이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배터리의 시클리컬 기간을 저는 5년에서 7년 정도를 잡고 있는데 그 주기가 지나서 배터리를 교환한다는 것은 무엇이 되느냐? 결국엔 새로운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만큼의 추가 비용이 지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연기관 차량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엔진이 고장나면 엔진을 교체하고요. 미션이 고장나면 미션을 교체하고요. 그 외에 다른 부품들이 고장나면 교체하면 그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교체하는 비용이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고요. 재생 부품으로 교체를 할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연기관 차량은 유지만 잘하면 최소 10년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20년까지도 거뜬히 탈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전기차는 그렇게 탈 수가 없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구매했을 때 들어가는 비용이 저렴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겠지만 시클리컬 기간까지만 타고 차량을 교환한다라고 했을 때는 오히려 내연기관 차량을 사서 주유하는 것보다 더 큰 비용이 발생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계산기를 두드려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기차 시장이 물론 2023년에 호황기를 겪으면서 주가가 큰 폭으로 올라가긴 했지만 다시 한번 그 영광을 누리기 위해서는 아직은 시기상조다라는 설명을 드려볼 수밖에 없고요.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아직도 내려갈 수 있는 자리가 더 남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저점인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하시고 진입하셨다가는 더 큰 폭의 하락을 맛보실 수도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꼭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시장 중에서도 리튬과 관련된 사업이 주사업인 기업들은 아직은 투자하기에 좋은 위치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꼭 가지고 계셔야만 한다는 설명 덧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시장과 2차 전지 관련주에 대한 전문가님의 견해까지 들어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대응 전략과 가격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주저하지 마시고요. 지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신청이 밀려서 상담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초반에 전화를 주시면 전화 상담 이어가실 수 있으니까요. 얼른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첫 번째 종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문자 상담입니다. 종목명은 워트고요. 매수가는 13,900원, 비중은 10% 담으셨다고 합니다. 네, HBM 관련주죠. 오늘 SK하이닉스 호실적 발표에 탄력을 좀 받아가는 모습이었는데 막판에 좀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1,950원에 종가 형성하면서 손실을 좀 보고 계신데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종목 어떻게 보시는지 우리 전문가님께 대응 전략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워트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자, 우선적으로 설명드릴 부분은 한 가지, 그나마 정말 다행인 건 상장됐었던 첫날의 저점이 될 수 있는 8,300원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3,900원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느냐라는 질문을 주신다면 가능하겠죠. 하지만 이렇게 높은 자리에서 보유하셔가지고 버티신 게 정말 대단하신 거예요. 버티셨다라는 게. 이만큼 내려가면 야, 이거 이번에는 8,300원 이탈하면 나 진짜 큰일 나는데라는 생각을 안 할래가 안 할 수가 없었을 텐데도 잘 버티셨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둬봐야 되겠죠. 반도체 관련주, 디스플레이 관련주와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종목이
워트인데 여기에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이번에는 주가가 이탈하게 된다면 거기에서는 손절하셔야 되겠지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좀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첫 번째로 드려보는데요. 자, 그 가격은 9,840원입니다. 만약에 주가가 내려와서 9,84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해당 종목은 반도체 업황이 2024년에 괜찮다는 얘기가 나옴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내려가는 것이니, 그리고 지수가 아직까지 바닥을 확인했다라고 확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자리를 잡고 있는 모양새로 봤을 때에는 반도체 관련주들은 이쯤에서는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많이 엿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반도체 소부장과 관련된, 반도체 AI와 관련된, 비메모리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주가에 훈풍이 많이 불어왔었거든요. 물론 지수의 상황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그래서 워트 또한 마찬가지로 오늘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었지만 결국엔 뭐가 됐습니까? 음봉으로 마무리가 됐죠. 그리고 수급 동향을 보시면은 이해하실 텐데 외국계의 합계가 13만 주가량 매도로 나왔습니다. 어제도 매도였고 오늘도 매도였어요. 그런데 23일 날은 매수였습니다. 22일 날도 매수였고요. 그렇기 때문에 워트는 시장에서 수급을 불러일으킬 만한 요소는 충분히 가지고 있으나 제가 설명드리는 9,84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더 이상 외국인의 수급을 만나보기 어려운 시장이 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9,840원까지는 안 내려오길 바라시면서 전고점까지 올라갈 가능성을 열어보시는 게 좋겠지만 워트는 13,900원이시니까 13,950원이 되는 BEP 가격에서는 전량 익절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밖에 없어요. 첫 번째로 설명드릴 부분. 자, 매출액은 그렇다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영업이익이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상장된 지도 63거래일밖에 되지 않았고요. 자, 부채 비율과 유보율을 봤을 때는 그래도 이 기업 괜찮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지만 이것은 아직까지 확실하게 판단하기에는 이른 감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워트는 어떠한 이슈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져보실 수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위험한 종목이에요. 그래서 이 종목은 본전에서 나오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워트까지 살펴봤습니다. 13,950원에서 전량 익절하는 방법 이렇게 주셨는데요.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요. 내 차트에 오색선 그려볼 수 있는 이 수식도 만나보실 수 있는데요. 이 수식 받아서 내 HTS에 오색선 그려보시고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오색선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혹시나 이탈하지는 않았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도 해보시고요. 수식까지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실시간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02-3153-2642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지금 전화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도 문자 상담인데요. 종목은 핑거스토리고요. 매수가는 3,300원, 비중은 20% 담으셨다고 합니다. 웹툰 관련주죠. 어제 아주 정말 강하게 올라갔었는데 오늘은 차익 매물이 좀 출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오늘은 3% 넘게 빠지면서 4,100원대에서 종가 형성했는데 그래도 수익권이셔서 좀 기분이 좋으실 것 같아요. 너무 축하드리고요. 매도 타이밍 어떻게 잡아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핑거스토리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자, 핑거스토리 같은 경우는 웹툰 관련주로 엮여 있으면서 이 종목은 뻔히 눈에 들어오는 자리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익절한다면 5,100원이 첫 번째로 이상적인 매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이유는 상장된 첫날의 저점입니다. 그 가격을 이탈했을 때부터는 분명히 이 종목 어디까지 빠질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저라면 이 자리에서는 손절해보는 게 어떨까요? 라는 의견을 드릴 수밖에 없는 종목인데 지금 바닥이 잡히고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상승이 1차 상승 파동이 되려면 보여줘야 되는 모습은 단 한 가지였습니다.
이 자리만 넘어갔으면 됐어요. 그런데 어제 그 자리를 넘어갔기 때문에 3,300원 기준으로 해서도 5,100원까지는 기다려보시기에는 충분한 종목이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도 마찬가지로 내용들이 나올 준비를 하고 있고 또 이미 나와 있는 내용들도 있기 때문에 웹툰과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충분하다라는 생각을 하신다면 핑거스토리 충분히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DNC 미디어도 핑거스토리와 지금 현재 위치는 비슷해요. 그런데 대장주로 볼 수 있었던 키다리 스튜디오가 아직 저항선을 지지선으로 밟고 있는 형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핑거스토리도 키다리 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주가를 지속적으로 올려주진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드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저점에서 잘 잡으셨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어요. 매수가 잡으셨으니까 익절하지 마시고 중장기적으로 끌고 가시면서 5,100원에 익절해보시는 게 1차 매도 가격인 겁니다. 비중이 20%이시면 저라면 5,100원에서 분할로 50%, 현재 물량이 50%만 매도를 할 것 같고요. 그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한다면 그 위로는 6,000원까지 충분히 상승 가능한 종목이기 때문에 더 보유해서 남은 물량으로 더 큰 수익 만들어보면 어떨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핑거스토리 살펴봤습니다. 좀 중장기적으로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1차는 5,100원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그 이상 올라간다면 6,000원까지도 충분히 상승 가능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 제가 한번 찬찬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 기본 카메라 어플 여시고요. 하단의 QR코드에 슬쩍 갖다 대기만 하시면 영어로 된 링크가 뜹니다. 그 링크 클릭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우리 전문가님께서 HTS에 오색선 그려져 있는 거 확인하셨을까요? 그 오색선, 이 수식이 있으면 가능합니다. 이 수식 여러분들께도 무료로 공유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받아보셔서 HTS의 오색선 표시해 보시고요. 내가 보유한 종목이 어디에 걸쳐져 있는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자분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뷰노입니다. 뷰노. 뷰노, 네, 매수가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38,000원이고요. 네, 38,000원. 네, 한 20% 정도 됩니다. 네, 38,000원에 20% 맞으실까요? 예. 네, 그러면 38,000원에 20%. 네, 뷰노 오늘 좀 많이 빠졌습니다. 중가는 31,000원대에서 네, 형성을 했는데 고민이 좀 많으시죠? 네, 이게 급락을 하네요, 최근에. 네? 급락을 한다고요, 최근에.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뷰노입니다. 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매수하신 게 언제쯤이세요? 며칠 안 됐죠? 며칠 안 되셨어요? 예. 지수가 바닥이 잡히는 거 보고 들어가셨으면 어떠셨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지수 내려갈 때 이쯤이면은 지수 바닥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지고 진입하신 거 아니세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기다리실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뷰노 충분히 괜찮은 종목인데요. 의료 AI의 대장주 아닌가요, 우리나라? 글쎄, 루닛하고 이게 이 두 가지를 대개들 얘기를 해서 네. 루닛은 조금 가격대가 부담스럽고 이게 좀 괜찮겠다 해서 들어간 건데 네. 이게 뭐 지금 38,000원은 거의 바닥이겠거니 하고 들어간 건데 사실은 가격을 누가 38,000원이 바닥이라고 하던가요? 아니 그냥 제 생각에 이제 저 48,000원에서 최근에 좀 내려오길래 네. 아 정도면 충분히 빠질 만큼 빠졌겠다 해서 들어갔는데 많이 또 빠지니까 요즘 좀 걱정이 됩니다. 이게 계속 급락을 하니까 네. 하루에 한 2,000원 가까이씩 계속 빠지잖아요. 자,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되는데요. 아, 걱정 안 되죠. 네, 저는 별로 걱정이 안 돼요. 자, 좋은 종목이긴 한가요? 그럼요. 좋은 종목이죠. 왜냐면 어떤 점에서 그런지 좀 구체적으로 좀. 의료 관련된 종목이라고만 봤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AI라는 게 붙었다는 건 어떻게 보면 이런 설명을 드리는 게 조금 저도 부담스러운데 초전도체 관련주가 주가가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보셨죠? 예. 그죠? 그렇죠. 네, 그런데 초전도체는
지금 연구 개발이 돼서 상용화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지금부터 최소 20년은 걸려요. 그런데 AI는 이제 벌써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AI 관련된 내용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AI에 더 많은 돈을 쏟아붓고 있는 상황에 의료로 접목시켜서 그로 인해서 수술이던 다른 부분에 대입시킬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의료 AI 관련주는 어떻게 될까요? 뷰노 같은 경우 69,500원이 문제겠습니까? 더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다만 문제가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박스권에 갇혀 있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그것이 문제인데 뷰노는 잘 보세요. 제가 지금 딱 한 자리를 짚어드릴 겁니다. 25,150원. 여기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에요. 예. 그러면 25,150원까지 내려가게 되면 손실률이 30%가 넘으시죠. 네, 그렇죠. 저라면 뷰노 지금 비중 20%시잖아요. 예. 25,150원까지 가면 저는 비중 똑같이 20%더 담습니다. 그래도 괜찮은 종목이 뷰노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해는 되는데 네. 거기까지 흘러내려가면 안 되겠죠. 여기까지 내려갈 가능성은 저도 희박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첫 번째로 뷰노는 지금 올라갈 수 있는 뉴스가 안 나오고 있잖아요. 네, 요새는 그러면 지금은 지수랑 똑같이 따라서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라고밖에 이해할 수가 없는데, 그렇죠? 네. 지수가 아직 바닥을 못 잡았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언제로 돌아가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작년 10월 달로 돌아가서 봐도 마찬가지인 상황인 거예요. 그때도 야 이쯤이면은 저점을 찍지 않겠습니까? 이제부터는 반등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라는 얘기들이 질비했었는데 지금도 똑같아요. 이 정도면 미국 지수 괜찮은 상황인데 왜 우리나라만 이렇게 빠지냐? 이러면 공매도를 금지하는 이유가 없지 않느냐? 그냥 자연적인 매매를 통해서 충분히 지수가 내려갈 수 있는 상황도 연출할 수 있었을 텐데 굳이 공매도를 금지해서 외국계 투자자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할 이유가 있었겠느냐라는 내용도 나오고 있을 정도로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많이 안 좋거든요. 하지만 바닥이 잡혀진다면 첫 번째로 올라갈 수 있는 관련 섹터는 제약바이오예요. 그리고 의료 AI와 관련되어 있는 뉴스가 안 나온 지 꽤 오래됐습니다, 지금. 예. 그죠? 나오기만 하면 최근에 루닛이 매출 계약이 있었죠? 그로 인해서 주가가 올라가는 것처럼 보여주면서 뭐야 이제는 뷰노가 아니라 루닛이 대장인가? 라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었었던 3거래일이 있었는데 결국엔 뷰노보다 낮은 위치로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역시나 의료 AI 관련주는 뷰노가 대장이구나라는 생각이 들게밖에 안 만드는 상황인데 그래서 뷰노는 지금 손절하실 자리 절대 아니고요. 추가 매수를 한다고 했을 때에도 지금보다 더 좋은 자리까지 내려온다면 그 자리는 추가 매수가 가능하시겠지만 여기에서는 보유하시고 기다리셔야만 하는 자리예요. 예. 네. 더 빠질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겠지만 지수가 빠지니까. 그런데 지수가 바닥이 잡혀지면 그때부터 다시 반등이 세게 나올 수 있는 종목도 뷰노예요. 예. 뉴스 한 번에 잘 보세요. 이때 이렇게 어떻게 올라갔을까요? 그죠? 네.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갔으면 내려올 때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자리인데 매수 가격이 어디신가요? 알고 계시죠? 내가 매수한 가격이 지금 현재 뷰노가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때 그 가격 구간이라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여기에서 지수가 회복만 되면 뷰노는 어디까지 올라와서 머무를까요? 42,000원에서 38,000원 그 아래에서 머물겠죠. 그죠? 네. 42,000원부터 어디까지 머무를까요? 35,000원 가격 구간에서 놀 수 있는 종목이잖아요. 네. 그러면 내가 뷰노로 수익 내는 거는 포기한다 하더라도 본전 위로 올라갔을 때 10% 정도 수익 내고 나올 수 있는 종목 아니겠습니까? 41,800원에 매도하면 10%시잖아요. 네.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걱정 안 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게 문제라면 문제거든요. 다만 매출액이 증가되고 있습니다. 의료 관련된 내용으로. 그러면 2024년에는 영업이익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수 있는 기업이 뷰노예요. 반도체와 관련돼서 AI 관련주들의 주가에 훈풍이 불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결국엔 반도체도 AI도 제약바이오도 서로 연결고리만 있다면 매출액이 증가될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반도체랑 로봇, AI가 같이 엮여 있는데 이 세 가지가 다 접목될 수밖에 없는 테마가 의료 AI 테마예요. 그래서 뷰노는 걱정하지 마시고 기다리시면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다고 꼭 굳건히 믿고 손절하지 마세요. 이 종목은 손절할 기업 아닙니다. 예. 이해가 되세요? 네. 좋은 설명 아주 좀 마음에 많이 그래도 위로가 됐습니다. 아주 네, 고맙습니다. 다행입니다. 네, 네. 그러면 꼭 기다려 주시되 혹여나 지수가 빠지면서 주가가 내려가게 될 경우에 25,150원은 정말 너무 메리트가 좋은 자리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뷰노까지 살펴봤습니다. 지수가 받쳐준다면 세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도 뷰노이기 때문에 반드시 좋은 수익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과 대응 방법이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의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는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락장에서 모두가 힘이 빠질 때 남들이 사기 전에 저점에서 매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토르 기법인데요. 이 기법으로 종목 포착해 보시고 수익률 극대화 만들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민이 되신다면 일단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자료 받아보시고 고민하셔도 늦지 않으니까요. 고민하지 마시고 지금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5421입니다. 잊지 마시고 지금 입장 부탁드리겠습니다.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조건 검색식 받아가실 수 있으니까요. 이 조건 검색식으로 토르 종목도 포착하시고 행복한 수익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종목도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블루엠텍인데요. 네, 블루엠텍. 네, 매수가가 26,000원이고요. 네, 매수가 26,000원이시고요. 예, 비중은 좀 조금 높은데 45%요. 네, 비중은 45% 많이 담으셨네요. 네, 블루엠텍 예. 오늘 조금 많이 빠졌죠? 예. 네, 종가는 18,000원대에서 형성을 했는데 이 종목 네. 우리 전문가님께 얼른 연결드려 보겠습니다. 전문가님, 블루엠텍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 종목 매수하신 이유가 어떻게 되실까요? 제가 그쪽에 좀 젊어서 조금 일을 했어요. 일을 하셨어요? 유통기업에서 일하신 거예요? 제약바 예, 유통기업? 예, 예. 네. 그것도 의약품이에요. 그래가지고 네. 좀 믿고 했는데 네. 그 회사도 좀 알고 해서 네네. 했는데 이렇게 고전을 면치 못하네요. 좀 고전하고 있는 그래서 이거 상황이다.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을까 해서요. 아직은 괜찮지는 않은데요. 예. 블루엠텍이 바닥이 좀 잡히는 걸 먼저 좀 보고 싶어요. 첫 번째로 제약바이오 기업이라는 것까지는 불안합니다. 왜? 블루엠텍은 제약과 관련된 회사이기는 해도 바이오 쪽으로는 연결고리가 없는 유통회사잖아요. 예, 예. 그러면 유통을 해서 마진을 늘려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가져가야만 하는 회사죠. 예, 예. 그런데 코로나 때랑 비교했을 때 지금은 그렇게 좋은 예. 실적을 만들어내기에는 조금 부족하다라고도 생각될 수 있는 기업이지 않습니까? 예, 예, 맞아요. 예. 한 가지는 그거예요. 그래도 괜찮게 예. 보여지는 건 예. 왠지 모르게 연관 컨센서스로 나오고 있는 추정치로 봤을 때 2024년에는 영업이익이 좀 증가되지 않겠는가. 지금 블루엠텍 기준으로는 영업이익이 50억 정도, 연간 50억만 나와도 충분히 장기 투자 관점으로도 지켜볼 수 있는 종목에 거기에 매수가도 그렇게 나쁘진 않으세요. 예. 그래서 저는 예. 이 종목 추가 매수 없이 조금 더 지켜보시는 게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그겁니다. 저점이 어디까지 내려가서 형성될지를 먼저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 블루엠텍이 시총이 2천억이 조금 안 돼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충분히 10,000원 초반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는 기업이거든요. 그러면 26,000원에 매수하셔가지고 여기에서 추가 매수를 해버리면 주가가 더 내려가게 될 경우에는 회복이 불능할 정도로 내평균 단가가 높을 수밖에 없겠죠. 예, 예. 그래서 어디까지 내려갈지 보고 기업의 적정 주가 판단하고 그 다음에 추가 매수 의견을 드려볼 수가 있는 건데 블루엠텍은
지금 상장된 지 이제 거래일로 따졌을 때 2달 좀 안 됐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해당 기업은 첫 번째로 나와줘야 되는 게 4분기 실적 말고요. 2024년 1분기, 2분기 실적까지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육안으로 봐야 됩니다. 왜? 상장된 기업이니까 재무제표 못 속이겠죠. 그러면 예. 그때 나오는 실적과 영업이익을 봤을 때 재무 건전상 그래도 분기별로 매출액보다 영업이익이 10억 이상 찍혀줄 수 있다면 블루엠텍의 주가는 그쯤에서 방어가 될 거예요. 예. 하지만 그때까지 제가 보는 건 그래도 15,000원대까지는 내려가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더 과대 낙폭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지금 이미 보유하고 계신 상황이 손실률이 많이 크시잖아요. 예. 그래서 이 종목은 비중도 많이 실으셨는데 여기에서 손절하기에는 너무나 안타깝고 아쉬운 부분이니까 차라리 성장할 가능성이 있는 기업이라는 판단 하에 지켜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일을 해보셨던 관련 업종에 계셨었잖아요. 예. 어떤 식으로 매출을 만들어내는지 아시죠? 예. 판매에 대한 거 점차 증가될 수 있는 기업 중 하나라고 생각이 되시는 거잖아요. 예. 저는 그 부분에 대한 이해가 안 돼요. 이해도가 부족해요. 왜? 저는 그쪽에서 일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하지만 이미 다 알고 계신 상황에 진입하신 자리도 주가가 크게 내려와서 잡혀져 있는 상황에 진입을 하셨다면 저보다 더 이 종목에 대한 확신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좋은 자리는 아니에요. 다만 실적이 증가될 수 있는 기대값이 있는 기업이니까 저는 조금 더 기다려보면서 본전 가격까지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이 드는 종목이기 때문에 기다려보자라는 의견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이렇게 블루엠텍까지 살펴봤습니다. 손절은 너무 아쉬우니 조금 더 기다려보시고요. 보다 자세한 가격 전략이 더 궁금하시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우리 전문가님과 실시간 소통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입장 방법은요. QR코드 타고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참여 코드는 5421입니다. 잊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기업을 볼 때 부채 비율과 유보율 이런 부분 반드시 확인해 보셔야 하는데요. 이런 거 어떻게 보는 거야 하시는 분들 꽤 계실죠. 그럴 때 너무 어렵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노란톡방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수년간 주식을 공부해 오시면서 그 노하우와 방법들 이 자료집 안에 모두 다 넣어 놓으셨다고 하니까요. 들어오셔서 이 자료집 받아가시고요. 이 주식 매매하실 때 이 매뉴얼로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료집 도움이 될까? 안 될까? 고민하신다면 일단 들어와 보시고 받아가 보시고 그 뒤에 고민하셔도 늦지 않으실 것 같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다음 상담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예, 수고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고민되시는 종목 어떤 종목일까요? 대동기업 네, 대동기어요. 매수가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11,530원. 네, 11,530원에 몇 퍼센트 보유하고 계실까요? 한 20%. 20%요. 네, 대동기업. 네, 너무나 큰 호재가 있었죠. 네, 기분이 굉장히 좋으실 것 같은데 네, 현대차의 전기차 부품 공급을 한다고 알려지면서 오늘 정말 많이 올랐습니다. 23% 넘게 올랐는데 수익권이신데 이 매도 타이밍 때문에 궁금하신 거죠? 그렇죠. 매도가를 하고 싶어요. 네, 전문가님께 바로 연결드려 보겠습니다. 예. 전문가님, 대동기업입니다. 이 종목 어떻게 보실까요? 안녕하세요. 예, 수고해요. 뉴스가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었던 계기가 있으셨나요, 혹시? 그것도 모르고 네. 마야 날려지 싶어가지고 사봤어요. 아, 그러면 로봇 관련된 테마, 농기계 관련된 테마 이것만 보고 들어가신 거네요? 예. 야, 좀 무서운 자리였는데도 어떻게 들어가셨습니다. 그죠? 예. 네. 그러면 지금부터 대동기업을 어디까지 바라보는 게 좋은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게요. 첫 매도가. 번째로, 매도가를 하고 싶어. 매도가 예. 12,900원이요. 12,900원. 네. 예. 그 이상은 조금 무리가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면 오늘 12,900원 넘어갔죠.
예. 시간외에서 조금 하락이 나오긴 했지만 대동기어가 이 박스권을 넘어갈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감은 아직까지 있는데 현대차와의 계약으로 인해서 대동기어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어요. 예. 분명히 있는데 혹여나 여기에서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찍히는지 아직까지 모르니까 그렇지. 예. 그거를 확인하고 나서 재진입해도 괜찮은 기업이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 대동기어는 로봇 관련주의 주가의 훈풍이 불어올 때 따라 올라갔다가 예. 많이 내려갔죠? 예. 그죠? 언제 내려갔나요? 연말에 큰 폭으로 내려앉았잖아요. 예. 예. 근데 그 내려앉았었던 이유를 이제서야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나온 거라면 여기서 예. 주가는 더 올라갈 수 있어요. 다만 제가 부담스럽게 느끼고 있는 건 내일은 갭이 어느 정도 빠져서 시작을 할 거란 말이에요. 아. 그렇게 갭이 2%, 3% 정도 빠져서 시작을 했을 때 거래량을 죽이는 상황이 나타날 겁니다. 주가가 네. 우하향하면서. 그렇게 우하향하고 다시 돌파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기대 심리는 있지만 내일 같은 경우에는 올라갈 때 12,900원을 두드리는 정도에서 끝날 수도 있고요. 혹시라도 뉴스가 나와준다면 현대차와의 납품에 대한 소식이 나왔는데 이 뉴스가 다시 들어와 준다면 그리고 한 가지 더 혹시 수급을 보셨나요? 그런 거 못 봤죠. 수급 못 보셨죠? 예. 오늘 외국인들의 수급이 꽤나 괜찮아요. 대동기어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간 외에서 2% 정도 하락을 보여줬다라는 건 내일 혹여나 12,900원을 넘겨서 시작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예. 예. 그렇게 되면 내일 매도 안 하시는 거예요. 12,900원이 아니라 15,300원 넘어가는 건 지켜보고 매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텔레비를 보고 하는데 뭐 그걸 그렇게 못 보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텔레비를 보고 내가 그걸 하 그래. 테레비를 보고 매도 예. 시점을 잡으신다고요? 아, 예. 그거는 좀 어려우실 거예요. 왜냐면 예. 이게 제가 테레비에 나와서 설명드릴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잖아요. 예. 예. 물론 내일도 나오겠지만 예. 그런데 그때 가서 말씀을 드리면 매도를 잡기가 어려우실 테니까 예. 마음 편하게 12,900원 넘어갈 때 물량을 절반 정도만 익절해 보시는 건 어떠세요? 아침에는 대본 다 하고 말 여보세요? 네. 아침에 다 전량 매도 주물려나 보지. 아침에 전량 다 말고 절반만요. 절반만. 절반만. 예. 네, 절반만. 예. 예. 절반만 매도하시고 수익 예. 조금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예. 남은 물량으로 좀 더 길게 봐보시는 게 어떠세요? 왜냐면 예. 그것도 괜찮아요. 네, 왜냐면 지금 여기에서 익절을 했을 때 그만큼 주가가 내려가도 나는 벌어놓은 돈이 있으니까 그만큼 내려가서 손절을 해도 대동기어로 손실은 안 보게끔 만드시자는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대동기어는 내일 시초가의 절반만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은 제가 내일 오후에 또 방송에 나와서 설명드릴 수 있으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대동기어까지 살펴봤습니다. 12,900원에서 절반 매도하시고 남은 물량으로 길게 가져가 보는 전략 잡아주셨습니다. 내일 방송이 되기 전에, 방송이 시작하기 전에 장중에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노란톡방이죠. 노란톡방 지금 입장하시면 내일 장전, 그리고 장중, 그리고 장후에도 우리 전문가님과 소통하시면서 궁금증 해결해 보실 수 있으니까요. 주저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요. 참여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방송 말미에 히든 종목이 공개됩니다. 우리 전문가님께서 시장을 바라보다가 이 종목 반드시 잡아봐야겠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 하는 종목 오늘도 가져오셨다고 하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히든 종목명은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히든 종목과 대응 전략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노란톡방 입장 방법은 큰 화면으로 한 번 더 만나보겠습니다.
이어서는요, 우리 인성 전문가님께서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 중에서 반드시 잡아야 하는 종목, 로켓 배송 종목으로 가져오셨다고 합니다. 과연 어떤 종목일지 힌트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로 스마트 팩토리 수주 확대, 고성장 지속이 기대되고 있는데요. 과연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은 무엇일지 함께 살펴보시죠. 전문가님, 로켓 배송 종목 알려주시기 전에 토르기법으로 포착한 종목이 또 있으시다고요? 네, 있습니다. 네, 어떤 종목일까요? 네, 첫 번째 종목은 어보브 반도체입니다. 어보브 반도체 많이들 보셨을 거예요. 이 종목 안 봤으면 우리나라 주식 안 하시는 분인 겁니다. 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인데 얼마 전부터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로 연결이 되면서 주가의 상승분을 크게 맛볼 수 있었던 종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반도체 중 두뇌 역할을 하는 칩, 뭡니까? 마이크로 컨트롤러 유닛을 설계하고요. 생산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파운더리 기업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종목은 국내 1위 MCU 회사로서 인지도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온센서 AI의 두뇌 역할을 하는 MCU 개발을 마치고 시장 성장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 어보브 반도체의 주가의 위치가 고점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어떤 식으로? 익절 자리를 잡아서 수익을 보고 주가가 내려갈 수 있을 기대감을 가지고 기다렸다가 다시 진입하는 방법을 쓸 수 있을 텐데요. 자, 지금 현재 차트 위치를 보여드리기 이전에 관련주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픽셀 플러스 어떻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주가의 상승이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말도 안 될 정도로 고점을 넘어가면서부터 엄청난 상승이 나오고 있죠. 그 상승분이 지금 예상보다 크게 나왔습니다. 전고점까지 넘어가는 상승이 나왔는데 보통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말로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다 보셨죠? 네, 이겁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왜? 적정 주가를 찾아가기 위한 자리까지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해당 종목은 바닥에서 진입해서 첫 번째 데드캣 바운스를 수익으로 만들어내고 그렇겠죠. 어디까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이 구간을 수익으로 만들어보자는 겁니다. 수익을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다시 내려올 때 해당 종목의 적정 주가가 좀 더 아래에 있어요. 언제든지 회복될 수 있는 가격. 그 가격까지 내려와 준다면 그 가격에서는 뒤도 돌아보지 말고 매수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왜? 고점을 높이는 엄청난 수급이 달라붙으면서 주가를 올려놨으니 그 다음에는 내려온다면 첫 번째 데드캣 바운스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에서 1차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확보해 보실 수 있을 것이고요. 수익률은 10% 정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목의 정말 중요한 핵심이 되는 자리까지 주가가 내려와 준다면 그 자리에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유하고 주가가 다시 야금야금 올라가는 그 상승 흐름을 지켜볼 수 있게 되는 종목이 바로 픽셀 플러스라는 것. 그렇다면 지금 위치는 매우 높은 자리고 위험한 자리다라는 것이죠. 자, ELT 같은 경우에는 32,750원이라는 고점 가격이 있습니다만 여기까지 상승할 수 있다는 가능성은 배제하셔야 됩니다. 1차적으로 첫 번째 넘어가야 되는 선은 여기예요. 9월 달에 만들어 놓은 고점, 윗꼬리의 고점을 이번에 넘어가 준다면 그때부터 지지선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어디에서 진입한다? 바로 파란색 저항선의 가격에서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파란색 저항선에서 진입해서 고점까지 보는 것이 아니라 전저점이 되는 가격까지만 보실 수 있는 종목이 바로 ALT이기 때문에 지금은 진입 자리로 좋지 못합니다. 그 부분만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LB세미콘은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첫 번째, 주가가 많이 내려왔어요. 내려왔는데 저점을 찍고 급하게 올라가고 있죠. 급하게 올라가는 종목들의 말로가 뭐라고 설명을 드렸습니까? 첫 번째, 넘어가야 할 산은 넘었기 때문에 이곳이 1차 상승 파동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자리가 바로 여기예요. 그렇다면 1차 상승 파동에 2차 상승 파동이 나왔으니 우리는 이 종목 3차 상승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계산을 하고 진입할 수 있는 자리가 바로 여기입니다. 이 자리에서는 진입해서 어디까지
1차 상승 파동의 자리까지만 보고도 매도 시나리오를 잡아볼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려볼 수 있는 종목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어보브 반도체는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똑같죠. 왜? 고점 가격이 있었는데 이 고점 가격을 넘어섰죠. 넘어서고 주가가 눌렸다가 다시 올라가는 이 변동성이 많이 크게 나왔습니다. 그렇다면 어보브 반도체의 말로도 어떻게 될까요? 하락이 나오겠죠. 그런데 그 하락이 어디까지 나올지는 지켜보자는 겁니다. 왜? 어보브 반도체는 지금 설명드렸던 다른 관련주들에 비해서 주가의 상승폭이 더 컸기 때문에, 그리고 거래대금도 꽤나 많이 붙었기 때문에 이 종목은 내려올 때 중간에서 브레이크가 잡힐 수밖에 없는 온디바이스 관련주로 엮여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브레이크가 잡혔다가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척하면서 다시 휩싸 현상을 통해서 주가가 내려올 때 어디쯤에서 지지가 되는지, 자, 그렇다면 이 자리를 다시 그림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내려올 수 있다고 보고 있는데 내려오다가 한번 휩쓸 현상이 나타나고 주가가 내려오겠죠. 그런데 내려와서 이렇게 되는 그림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있을 거예요. 그 자리가 진입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혹여나 주가가 이탈하게 된다면 우리는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자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진입할 수 있는 종목이 된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어보브 반도체는 토르 기법이 포착이 된 종목입니다. 물론 내려오는 그 아픔을 겪어내신 분들만 수익을 보실 수 있는 파란색 지지선의 역할을 아셨다면 12월 20일에 종가 14,820원을 기준으로 1월 25일에 고가가 25,750원입니다. 자, 그렇다면 종가 대비 수익률은 73% 정도가 나오는 종목인데 이 정도 수익을 봤으면 우리 이제는 놓아주자는 겁니다. 왜? 이 자리에서 지지가 되고 박스권에 횡보세를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자리는 여기가 될 것이고 신규 매수 관점으로 이 자리가 지지가 될 수 있을지는 아직은 판단할 수 없는 상황에 거래대금도 붙고 있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장이죠.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너지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금요일이 가장 중요한데 오늘의 종가를 이탈하지 않는 가격으로 장이 끝난다면 다음 주까지 지속적으로 가져가 봐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키다리 스튜디오는 설명, 아까 전에도 드렸습니다. 핑거 스토리 설명을 드릴 때 마찬가지로 설명을 드렸었죠. 뭐가 중요하다? 키다리 스튜디오는 웹툰 관련주이다. 하지만 핑거 스토리와 DNC 미디어와는 다른 점은 이겁니다. 뭔가요? 아래에 있는 지지선이 지지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키다리 스튜디오의 주가가 먼저 선반영을 받으면서 핑거 스토리와 DNC 미디어의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키다리 스튜디오를 보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4글자입니다. 스마트 팩토리 관련주이고요. 다른 내용은 모르셔도 괜찮아요. 다만 한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스마트 팩토리 구축의 토탈 핵심 솔루션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다. 라인업에 대한 설명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아직까지 더 늘어날 수 있는 라인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모멘텀으로 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최근 스마트 팩토리는 단순 설비 자동화를 넘어서 지능형 공장으로 지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인력난을 해결하면서 인건비를 감축시킬 수 있는 효과는 나올 수 있겠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어쩔 수 없는 시장의 변화예요. 받아들여야만 하는, 순응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자율적 생산 효율성을 극대화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 로봇을 돌릴 수 있는 전기만 있다면 그리고 그 로봇에 기름칠할 수 있는 인부 정도만 있다면 충분히 자동화를 통해서 매출액을 그리고 기업의 성장 동력을 만들 수 있는 상황을 보여주고 싶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첫 번째 티라유텍은 주가가 많이 올라갔지만 제가 설명드렸던 거 어보브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올라갔으면 내려가는 자리가 나타나기 마련이다. 왜? 급상승했으니 그만큼 빠져 내려온다라는 거 또 한 번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적정 주가가 어디였을까요? 그렇죠. 그 자리에서 횡보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토르 기법 떴으니 티라유텍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올라갈 수 있는 종목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만 토르 종목이 포착되는 날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 왜? 주가가 너무 급하게 올라가는 모양이 한 번 더 누를 수 있다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이고요. 자, 두 번째, 이삭 엔지니어링은
박스권의 종목입니다. 그 박스권의 깊이가 많이 깊고 그 박스권의 변동성이 상당히 크게 나오기 때문에 50%나 나오죠. 그래서 저점을 이탈하지 않은 상황에 주가가 올라가고는 있으나 마찬가지로 큰 폭의 상승을 보여줬기 때문에 내려올 가능성이 높다. 자, 그렇다면 코닝 오토메이션을 보지 않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 어디입니까? 저점 구간에 저점을 찍은 지 3개월이 도래한 종목이며 마찬가지로 박스권의 종목이지만 이 종목은 여기까지만 매수가 기준으로 20%의 수익을 기대하고 진입할 수 있다. 그런데 토르 신호가 포착이 되고 나서 거래 대금이 줄어들면서 자리를 방어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 진입해도 괜찮다라는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오늘 해당 종목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오늘의 히든 종목이 궁금하시다면 역시나 노란톡방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님께서 토르 기법으로 포착한 종목 무려 73% 넘는 수익 만들어냈는데요. 그 비결은 바로 토르 기법입니다. 이 토르 기법이 뭐야? 나도 알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죠? 노란톡방 들어오시면 이 토르 기법에 대한 안내와 설명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참여 코드 5421 입력하시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핵심 큰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히든 종목명과 종가 베팅 방법 노란톡방 안에서만 공개됩니다.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입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